주산전자 조한인을 찾아야. 안녕하세요, 주식강사 유튜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좋아하는 일, 정말 커피 마시는 일, 뭐 아무튼 주식 가는 거 굉장히 재밌는데, 주식은 뭔가 어떤 괴로움, 만 가지 오만 가지 생각이 많이 들죠. 그래서 자, 대한전서 주봉에 대한 부분, 1340원에 대한 부분이 있죠. 그러면서 브레이크 이후에 다시 한번 세게 올려줄 수 있는 이런 어떤 모습이 다시금 많이 보여줄 수 있다.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자, 특징에 대한 부분, 대한전선, 호방건설, 한진칼 인수 영역에 오름세가 나오는 이런 어떤 부분이 되죠, 보면. 그렇게 해서 이제 앞으로도 뭐 이슈는 또 많이 되는, 그래서 대한전선, 호방건설의 한진칼 인수, 이런 부분 또 나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구리 가격이 또 들썩였던 이런 점이 되겠죠. 그래서 호방건설은 사은펀드 운용사 KCGI가 소유한 한진칼 지분을 인수했다고 공시한 이런 점에서 굉장히 뭐 가슴 뛰는 부분이 또 일정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에 따라서 호방건설은 한진칼의 2대 주주가 된다. 그래서 호방건설은 한진칼 주식 940만 주 13.97에 5,640억을 취득했다. 그래서 뿐만 아니라 콜옵션 구주와 신주 인수권 행사 계약 지분, 그래서 호방그룹이 사들인 지분까지 더하면 17.47이 되는 그런 수준이라는 거죠. 그래서 국제 구리 가격 톤당 1만 390.5달러를 기록한, 그래서 구리 가격은 15일 톤당 9,826달러에 불과했으나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보름 만에 5.74로 급등한 이런 부분. 그래서 구리 가격 상승으로 대한전선의 실적 개선을 이렇게 전망하는 그런 부분. 결국에는 좋은 기업에 대한 부분, 결국 그 실적으로 말을 해주는 그런 어떤 부분이 되겠죠, 보면. 그렇게 해서 이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보면 이런 부분에 좀 다시 한번 좀 터닝에 대한 부분이, 그래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올해 3월 역사상 고점을 10개월 만에 갈아치운 구리 가격은 올해 유럽 전력난에 따른 비철금속 생산 차질과 수요 대국의 어떤 중국의 경기 모멘텀 회복으로 지난해 하반기 주춤했던 상승 랠리가 또 재개될 것이라는 이런 어떤 부분, 엄청난 부분이 되죠, 보면. 그래서 올해 중국의 경기 회복세가 이어질 것이 예상되는 최소 3분기까지 구리 가격에서 추세적인 상승세가 기대된 이런 어떤 부분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전선 가격의 강세, 이런 부분 엄청나죠. 그래서 보면 한율에 대한 부분, 한율도 뭐 다시 한번 또 오르고 있는. 그래서 한율이 형들아, 결국에는 한율도 최근에 또 많이 올랐습니다, 보면. 그렇게 해서 한율이 좀 떨어져야죠, 보면. 그래서 유가도 한번 볼까요? 유가에 대한 부분, 유가 어떻게 되는 거야, 보면. 유가 보면 그렇게 해서, 자, 유가에 대한 부분도 좀 100달러 또 회복하다가 또 뭐 변동성을 좀 보이죠, 보면. 그렇게 해서 뭐 대한전선에 대한 부분, 다시 한번 또 힘찬 발걸음 또 보여주는. 그래서 자, 보면 정말 어떤 그 푸틴도 핵을 얘기하고 김여정도 핵을 얘기해서 우리가 정말 어떤 부분이 되는데, 실제로는 그냥 그 유업용이죠. 실제로 뭐 핵을 쏜다는 건 말이 안 되고, 지금 뭐 상하이는 형들아, 야, 중국 상하이 확진자 4만 명 수용, 이런 부분 앞으로 더 심해지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 지금 농심과 아모레퍼스픽 이런 어떤 상하이 가동이 중단된. 그래서 중국 상하이 봉쇄 조치가 계속되면서 한국 기업들의 공장 가동이 장기화되고 있다. 그래서 농심과 오리온 관계자는 중국 내 다른 지역에서도 공장이 있어 생산에 큰 차질이 없다고 밝혔던 이런 점이 되겠죠. 그래서 아모레 퍼스트픽 관계자는 중국 공장 규모가 크지 않아서 가동이 중단되다 해서 제품 공개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공중 중단한 이런 부분이 되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그 좋은 기업은 또 다시 올라오는 그런 어떤 모습은 또 충분히 또 된다.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 보면 대한전선은 주봉에서 형들아, 주봉에 대한 부분, 결국에는 세르게들이 주가를 올리기 전에
주가의 이런 어떤 이평선에 대한 눌림과 결국에 폭발적으로 시세를 냈죠. 이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하락에 대한 부분이 바닥과 바닥을 다진 다음에 다시 한번 주가의 우상향이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점 굉장히 또 세게 보여주는 모습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필 받으면 겁나게 잘 나가는 그런 어떤 기업이 바로 우리의 대한전선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실적을 잘 내야 돼. 그 실적대로 기업의 주가가 결정되는. 그래서 장기적으로 주가는 기업 실적에 수렴한다. 그렇죠. 실적대로 간다는 사실. 장기적으로. 단기적으로는 감정에 따라서 우리가 사람의 감정을 너 감정 어떻니 이걸 다 측정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감정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측정 가능한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인 실적에 포커스를 두면서 결국엔 좋은 기업에 대해서 이렇게 모아가는 그런 게 너무나도 또 중요한 그런 어떤 부분이 된다.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피터 리치 형이 얘기한 요점 환수야, 늘 인기 있는 업종의 인기 주식에 투자해서 얻은 수익으로 살아가려면 생활 보조비를 받아 사는 신세가 되는 것은 시간 문제야. 이렇게 해서 좀 인기 있는 거 하지 말라 그러고 오히려 더 비인기주를 하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형들아 그 날씨가 굉장히 좋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좋고 갑자기 좀 이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이게 졸리는 많이 졸리네 보면. 그래도 졸려도 우리 대한전선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어떤 부분이 되죠. 그래서 주가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에 120주선의 하단선에서 주가에서 슈팅과 눌려줬던 부분에서 이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주가에 있어서 터닝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모습이 다시금 또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가의 하단선에서 눌려주다가 양선 누르다가 재차 상승하는 이런 부분이 또 나와줄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어떤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자 보험에서도 이렇게 잘 잡아준 이런 어떤 포커스가 되죠. 그렇게 해서 주가에 있어서 다시 한번 좀 올라와주는 이런 어떤 포커스. 그래서 이런 어떤 세월도 형들아 너무 우리를 너무 기다리게 했어 너무. 근데 형들아 결국에 그 주식은 멘탈 싸움이죠. 멘탈 싸움이고 정말 어떤 우리가 몸을 움직이는 거 이런 게 굉장히 또 중요한 그런 부분이 되겠고 항상 주식의 이런 어떤 눌림목 이럴 때는 좀 멘탈을 잘 지키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면. 그렇게 해서 자 오늘 뭐 다소 변동성에 대한 부분이 살짝 일어나는 그런 어떤 모습을 또 많이 보여주고 있네요. 그렇게 해서 뭐 시장에 대한 부분이 또 이거 냉전은 이게 또 계속되는 그런 어떤 부분이 되겠죠 보면. 그래서 러시아 대 미국 이런 부분. 그래서 전 세계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부분 전 세계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고한 목숨을 앗아갔죠. 그래서 새로운 냉전 초래할지 모른다는 지금 뭐 그 세계대전이 또 펼쳐지는 것 같아요. 보면 전쟁 포화로 치명타를 입은 것은 안보만이 아니다. 전 세계 주식시장이 출렁이고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유가 상승 움직임도 보이고 있는. 그래서 전쟁과 경제는 긴밀한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인류 역사를 돌이켜보면 전쟁은 항상 경제에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친. 그래서 전쟁은 물자 부족과 인플레이션을 야기하지만 전쟁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항상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그래서 정부 지출이 대폭 증가해 수요 부분을 중심으로 경제 성장이 일어나는 사례도 있었다 보면.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이 된다는데요. 그래서 러시아와 미국의 관계가 벼랑 끝에 섰다. 그렇죠. 그래서 작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인근에 점진적으로 병력을 보강한 것은 유럽의 안보 구조를 재편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그래서 러시아의 이 같은 의지가 미국과 서방 세계에 받아들이지 못할 경우 러시아는 적극적인 행동에 나설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이거 굉장히 어떤 심각한 그래서 경제 정치 위험 지수를 개발한 인물. 그래서 야, 뭐 앞으로 어떻게 될란가 참 보면
뿌틴은 왜 물러서지 않나? 글쎄 뿌틴은 경제적인 손익 계산을 따져보고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거 아니라 본다. 전쟁이 뿌틴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서방의 제재가 미적지근하다고 가정했을 경우에도 이 정도 규모의 군사작전과 유럽에서 두 번째 큰 나라를 장기 점유하는 것은 경제적 관점에서 순수한 손실이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의 공격에는 이데올로기적 안보의 목적과 푸틴의 사명관이 동시에 푸틴 나쁜 놈 이런 부분이 되는데 형들아 중국의 액션이 중요하겠죠. 러시아와의 거리 두려고 할 것이다. 중국이 러시아를 거리 그 편이 경제, 에너지, 기술 측면에서 중국이 훨씬 이득이 되니까요. 대놓고 막 러시아 군사 장비 보내면 큰일 나죠. 그래서 러시아와 가깝다는 거 강조해서 세계를 적으로 돌리는 것. 그로 인해 글로벌 경제 무대로부터 멀어지는 것은 중국이 가장 원하지 않는 상황이다. 그렇죠. 스위프트 중국 배제하면 또 난리 나죠. 자, 그런 부분이 되겠고. 대한전선에 대한 부분, 형들아. 하단에서 브레이크 걸리면 올려주니까, 보면. 일봉에서, 오늘은 살짝, 음봉은 나왔는데, 형들아. 뭐, 이슈에 대한 부분은 또 다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보면 지지라인선에 대한 부분과, 상단선과, 자, 상단선과 돌파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아랫카페에서 전방 확인하시고요. 쭉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하셨던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고맙습니다.